어떤 사람이 화를 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분노를 경청하고 수긍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분노를 표출했는데 도리어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어요. 외모나 지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분노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명분, 절제, 시점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분노는 그 자체의 힘이 있어서요.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하지만 본능에 의해서 주체하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고장난 분노는요. 힘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어서 무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4권을 보면요. 당연한 일, 당연한 대상, 당연히 해야 할 때 적당한 시간 동안만 노여움을 쓰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동요와 감정의 휘둘림이 없고 순리에 따라 옳은 태도로 적당한 시간 동안만 화를 내는 것은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에도 지혜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분노의 지혜는 우리 자신이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도 유용하지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표출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시하고 넘길지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분노가 유익한 것인지 어떤 분노가 망가진 분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적용이 가능하겠죠. 뇌 측면에서 보면 분노는 투쟁과 도피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안에서 볼 때 분노는 부당함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우나 방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때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절제된 표현으로 하는 분노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썩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땅히 표현할 수 있는 걸 표출을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인간이 그러고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제 뒤통수를 탁 때리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명확하게 분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가 때린 건 잘못된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과를 해라.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다른 상황도 있어요. 제 친구가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불쌍해 보여서 내가 용돈 8,000원 줄게 이랬어요. 제가 멀쩡한 상황이면 그래 용돈 고맙다. 잘 먹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로 좀 못 살게 돼서 자격지심도 생기고 성격도 꼬였어요. 이때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8,000원을 준 거지? 나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건가? 저놈은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네. 이렇게 분노에 대한 반추와 확대가 일어나면서요. 끝없이 불길이 번지다가 심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라고 느꼈다가 아니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상상하면서 발생하는 분노가 있는데 이걸 고장난 분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감정이 들어가서 흥분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분노가 멈추지를 않고 내면에서 계속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과정들은요. 분노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시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분노를 놔둬서 내 본능이 처리를 하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는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개념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길을 바꾸는 겁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 산에 가면요. 빗물이 한 곳으로 쭉 흘러서 물길이 생긴 그런 현장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집안 중에 가장 약하고 흙의 밀도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물길이 만들어지고요. 골이 생겨서 다 거기로 빗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물길이 생기고 난 뒤에는 못 바꿉니다. 근데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인위적으로 내가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들면요. 거기로 물이 흘러가요. 처음에 손을 써두면 물이 제멋대로 흘러서 피해를 보지 않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길이 생기니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대에게 문제를 찾으면 분노가 공격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요, 그걸 바로잡고 싶어서 추궁하고 공격하고 몰아붙일수록 처음에 말씀드린 명분, 절제, 시점이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분노에 감정이 작용을 해서 오버를 하면요, 내 입장에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뒤통수 맞을 일 했네, 이렇게 패배적인 방향으로 찾으시라는 게 아니라요,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좀 더 냉철하게 나를 보였어야 했구나, 더 거리를 둬야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문제 정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강력한 분노 에너지가 나한테 화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력한 연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요, 지금 이 인간 한 명, 이 순간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 텐데, 그때마다 그들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면 당연히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나에게 개선점을 찾으면 점점 분노의 상황을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돌라드의 좌절 공격 이론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행동에 방해를 받으면 좌절을 하게 되고요, 이 좌절이 분노로 변해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방해한 게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좌절이 분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분노가 망가지는 지점은요, 상대가 나를 방해하는가 괴롭히는가 이 포인트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방해한 게 합당한가 불합리한가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석하는 이 지점입니다. 좌절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1단계는요, 어쩔 수 없더라도 분노가 증폭되고 공격성으로 확대되는 2단계는 내 해석이나 관점에 따라서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대돼 버린 분노는요, 될 것도 안 되게 만들고 내 입장을 점점 불리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어서 첨부드릴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방향이나 방법은 알겠어. 근데 그게 잘 안 참아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내 내면의 분노를 진지하게 탐구해본 경험이 있는 분일 겁니다. 맞아요. 분노를 통제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화가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해석하는가, 순서상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에 침착할 수 있는 피지컬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상대의 잘못에 관대해지고요, 나에게 최종적으로 유익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한 여유가 생기는 이 순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복싱을 하는데 스텝도 너무 좋고 센스도 좋아서 잘 피해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도요, 막상 대회에 나갔는데 체력이 저질이면 한 1분 정도 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헥헥거리다가 그냥 얻어맞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기술이 약간 부족해도 압도적으로 체력이 강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 분노 통제 피지컬을 올리는 게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 간혹 이렇게 해답을 드리면요, 이거에 또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런 걸로 해소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서 발견된다. 복잡함과 혼란 속에서 발견되지는 않는다. 물론 운동이 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방법을 두고 빙빙 돌아서 다른 걸 찾아다닌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문제 해결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진 분노의 화살, 분노의 책임을 나한테 찾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실행하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뇌와 호르몬의 변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작동 원리를요, 그냥 나가서 걷고 뛰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의 뇌과학의 저자 제니퍼 헤이스 교수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다가올 역경의 뇌를 대비시켜서 고난을 더 쉽고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받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고통에 익숙해지게 해서요, 다음 단계에 더 힘든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멘탈의 내성도 함께 높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분노를 증폭시키고 공격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수용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분노를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때부터는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명분, 절제, 시점을 반영해서요, 분노를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찾으면요,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잘 되지만요,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설명드려 볼게요. 분노의 표현 방법과 해결점을 찾는 방식은요, 나랑 먼 사람이 화를 일으킬 때, 가까운 사람이 화를 일으킬 때 각각의 차이를 구분해야 리스크가 적어집니다. 대응 방식이 각각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명료하게 문제를 다뤄서 사과를 받던 용서를 받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점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요, 앞으로 평생 100번 정도 봐야 할 것 같은데 50번 짜증날 예정이라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지금 저랑 여러분이 나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설명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분노의 크기를 생각하기보다요, 앞으로 생길 분노들의 총량을 줄여야 이득이라는 거예요. 반면 거리가 좀 먼 사람, 이 사람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볼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분노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 사람하고 다시는 얽히지 않도록 깔끔하게 보내야 합니다. 구구절절 뭘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잘못만 딱딱 따지고 다시는 그거 하지 마시오, 나도 조심하겠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고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어차피 안 볼 건데 뭐하러 이해를 시키고 분노를 해석을 합니까? 설득에 괜히 내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 앞에 완전히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성을 가진 채로 분노를 하는 것과 아무런 방향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화를 내는 것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방향성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내용을 준비 중이니까요. 내용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